여러분, 영화 보실 때, 와, 화면 진짜 깊이감이 있다, 현실 같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그 비밀의 상당 부분이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개념에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이 빛과 그림자를 다루는 아주 놀라운 기술의 세계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문장이 딱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네마 카메라의 거의 기준을 제시하는 R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는 자신들의 최고급 카메라인 알렉사를 평가할 때 바로 이 다이나믹 레인지 성능을 벤치마크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만 봐도요. 이 기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의 룩, 그 느낌을 만드는데 얼마나 핵심적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네, 그럼 다이나믹 레인지가 대체 뭐냐 궁금하시죠? 아주 쉽게 우리 사람 눈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주 밝은 창밖 풍경이랑 어두운 방 안을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바로 그거예요. 카메라가 한 화면 안에서 가장 밝은 부분부터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그 디테일을 얼마나 잘 담아냈느냐, 그 능력이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능력을 스톱이라는 단위로 측정합니다. 자, 바로 이런 장면. 이런 게 촬영 감독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도전 과제인 거죠. 보세요. 저기 눈부시게 밝은 레몬의 질감도 살려야 하고 동시에 저 밭 아래에 짙은 그림자 속 디테일도 놓치면 안 돼요. 웬만한 카메라라면 둘 중 하나는 그냥 날아가거나 아니면 새까맣게 묻혀버릴 거예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하나의 이미지에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와, 이걸 숫자로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가장 밝은 저 레몬이요. 가장 어두운 그림자보다 무려 12,000배나 더 밝대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걸 다이나믹 레인지 단위인 스톱으로 환산하면 13.6 스톱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촬영 감독들이 현장에서 저기보다 12,000배 밝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겠죠. 대신에 그들은 바로 스톱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게 정말 직관적인데요. 한 스톱을 올리면 빛이 2배가 되고 내리면 딱 절반이 되는 거예요. 쉽죠? 이게 바로 현장에서 빛을 다루는 그들만의 언어인 셈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카메라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넓은 범위의 빛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카메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센서에 있습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빛 알갱이, 그러니까 광자, 포톤이 센서에 쾅 하고 부딪히면 이게 전기 신호로 바뀝니다. 당연히 빛이 강할수록 신호도 강해지겠죠. 근데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 변환 과정이 결코 깔끔하게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숏 노이즈라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녀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사실 빛 자체가 완벽하게 균일한 게 아니라 좀 무작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한 센서를 만들어도 원본 신호 자체에 미세한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운명 같은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진짜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체커보드 판에다가 모래를 한 줌 촥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어떤 칸에는 모래알이 많이 떨어지고 어떤 칸에는 적게 떨어지겠죠? 절대 완벽하게 똑같이 뿌릴 수는 없잖아요. 광자가 센서에 닿는 방식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에 생기는 그 미세한 얼록, 즉 노이즈의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노이즈가 끼어 있다면 엔지니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건 진짜 이미지 정보다, 이건 그냥 노이즈다, 이걸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사용하는 그들만의 룰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호 대잡음비, 줄여서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요, 아주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친구가 저한테 귓속말을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친구의 목소리가 바로 신호, 시그널이고요. 주변의 시끄러운 음악이랑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잡음, 노이즈인 거죠. SNI 높다. 그건 주변 소음보다 친구 목소리가 훨씬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신호와 노이즈의 힘이 비슷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SNR이 한 2대1 정도로 떨어지면요, 이미지에 눈에 띄게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도가 그래도 사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품질의 마지노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SNR이 1대1이 되면
이건 뭐 신호가 노이즈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완전히 잠겨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의 디테일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알아볼 수 없는 데이터 덩어리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기술적인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메라 스펙 같은 거 보실 때 이 구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조사들은 보통 이 기술적인 한계치, 즉 SNR 11까지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막 자랑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촬영하는 감독님들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쓸모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사진적 다이나믹 레인지, 즉 SNR 21까지의 범위가 훨씬 더 중요하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머리 아픈 이론들을 실제 촬영 현장에서는 어떻게 써먹을까요? 이제 실험실을 떠나서 진짜 영화 세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촬영 감독들한테는요, 비밀 무기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폴스 컬러라는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 화면에다가 색깔을 쫙 입혀서 이 부분은 너무 밝아서 곧 날아갑니다. 여기는 적정 노출이네요. 이쪽은 노이즈가 많겠는데요? 하는 정보를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거의 뭐 노출을 위한 엑스레이 같은 거죠.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진짜 중요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바로 노출과 노출 지수 EI의 차이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노출은요, 센서에 실제로 들어온 빛의 양이에요. 이건 물리적인 거죠. 요리로 치면 원본 재료 자체예요. 반면에 EI, 익스포저 인덱스는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해서 보여줄지에 대한 레시피일 뿐입니다. 원본 재료의 퀄리티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들은 가장 깨끗한, 그러니까 가장 SNR이 높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Expose to the Right, 줄여서 ETTR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우리말로는 오른쪽으로 노출하기 정도가 되겠네요.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이미지의 가장 밝은 부분이 하얗게 날아가기 직전까지 최대한 빛을 넉넉하게 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두운 부분까지도 노이즈가 훨씬 적은 아주 깨끗한 원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정말 복잡한 기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감독과 촬영 감독의 창의적인 자유입니다. 요즘 나오는 최신 카메라인 REA 알렉사 35 같은 경우는요, 무려 17스톱이라는 이건 뭐 인간의 눈을 넘어서는 수준의 다이나믹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17스톱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물감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바로 그 예술적인 선택이 핵심인 거죠. 이게 바로 노출 관용도라는 겁니다. 저 창밖의 아름다운 구름 디테일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저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겨진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드러낼 것인가? 예전에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다면 이제는 감독이 무엇 하나 포기할 필요 없이 나는 둘 다 표현하겠다라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카메라는 17스톱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상을 담아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스크린은 고작 10스톱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해요. 그럼 그 나머지 7스톱의 정보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정보 속에 후반 작업에서 색을 만지는 또 다른 마법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